운동하다가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샌드백 치거나 섀도우 할 때는 오늘 내가 좀 치는데? 하고 자신감이 넘칠 때, 또 스텝도 가볍고 콤비네이션 기술도 잘 나올 때. 하지만 막상 스파링 하다 보면 주먹이 눈앞에 몇 번만 왔다 갔다 해도 앞도 안 보이고 몸도 움츠러들고 머리가 하얘지죠. 분명 내가 배운 건 있는데 생각도 안 나고, 남들 그 스파링 할 때 보면은 저거 왜 못 피하지? 저거 내가 이렇게 받아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하니까 허우적거리기만 하고, 또 주먹이 어디서 날라온지 보이지도 않고, 또 숨은 엄청 차고, 결국 스파링 끝나고 나면 왜 나만 엄청 맞은 것 같고 상대방은 엄청 여유로워 보이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내가 약한가 보다라는 생각에 스파링 자체를 하기가 싫어지죠. 근데 너무 걱정 마세요. 아마 상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런 스파링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또 스파링 실력을 극강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꿀팁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다른 좋은 지도자분들이 알려주는 좋은 방법들도 많은데, 오늘은 저는 좀 다르게 좀 새로운 관점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보고 익혀본 다음에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 스파링이란 걸 하게 되는데, 이게 맞으면 기분도 나쁘고 또 맞고 나면 또 스트레스도 쌓이고, 평상시에 섀도우나 샌드백 칠 때보다 한 3배, 5배, 많게는 10배까지도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굳이 돈까지 내고 왜 이렇게 맞으면서 운동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리 샌드백 치고 섀도우 하는 것도 중요한데, 스파링을 하지 않으면 실력은 아마 영원히 늘지 않을 거예요. 스파링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더욱 강화시켜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스파링을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당신의 착각을 깨부시는 거예요. 일단 메타인지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스파링은 당신의 실력을 가장 냉정하고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많은 격투기 프로그램 보다 보면 다 자기들이 세다고, 그래서 뭐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격투기 선수도 자기가 다 이길 수 있다, 또 뭐 이상한 화려한 기술로 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출연자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맞아봐야 정신 차릴 수가 있어요. 우리 많은 프로그램에서 봤듯이 결과는 항상 뻔하죠. 세상에 강자가 많다는 걸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약자들만 괴롭히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센 줄 알고. 그래서 스파링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약간 2가지만 얘기하면, 체력의 한계를 체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나의 지금 현재 상태, 나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 상태를 제일 빠르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섀도우나 샌드백만 친다고 해서는 그게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복싱이라는 거나 격투기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사람을 제압하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한다고 소용이 없어요. 상대보다 더 잘해야 돼요. 잘한다는 기준은 없어요. 내가 10초에 주먹을 10번 뻗을 수 있으면 11번 뻗는 사람한테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난 또 12번 뻗어야 되고, 누군가 또 13번 뻗는 사람도 나올 테고,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먹만 빨리 뻗는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먹은 빨리 뻗는데 정확히 못 맞추면 또 소용없어요. 그럼 한 번 뻗는 사람한테도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먹도 잘 뻗고 정확히 맞춰도 파워가 없으면 내가 10대를 때려도 내가 한 대 맞고 질 수도 있는 게 격투기이자 복싱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잘하는 거냐? 그거 다 잘해야 돼요. 첫 번째로 일단 스파링 하다 보면은 진짜 자기 체력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샌드백을 치면서 내가 100%라는 힘을 다 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스파링에서는 그거에 이상의 힘을 쓰게 돼요. 그 이유는 상대도 똑같이 100으로 나를 제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100끼리 부딪혀서 서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10, 20, 100 더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항 체력 소모라는 건데,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제압하려고 할 때, 그런 위협을 받았을 때 단지 나는 그걸 막아내려고 하는 저항,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체력 소모가 있고 평상시보다 더 큰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내 근육 능력치의 그 이상의 능력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저도 경험했었고 제 지인도 경험했었는데, 스파링을 매일 1시간씩 하던 지인이 있었어요. 내가 좀 더 여기서 끌어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했는데, 그때 아마추어 시합을 3분 2라운드짜리 시합을 나가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힘을 쓰고 나서 진짜 그날 저녁 때까지 사람이 호흡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잘못하면 응급 상황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된 적도 있었어요. 누군가의 공격을 의도적으로 막아내는 것 자체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체력 소모입니다. 이거는 말로 해서 몰라요. 진짜 경험해봐야 돼요. 누가 날 죽이려고 하고 난 거기서 살려고 저항하는, 그때 쓰는 에너지와 체력을 처음 스파링 가볍게만 하더라도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공포감과 그 체력 소모를. 두 번째는 냉정한 현실 파악이에요. 스파링을 해봐야 내가 얼마나 느린지도 알고 얼마나 체력 없는지도 알고, 또 어떤 기술을 더욱더 연습해야 되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주먹을 잘 치기 위해서는 스텝을 연습해야 되는구나, 또 스텝이 빨라져야 내 주먹이 더 파워가 생기는구나. 우리가 샌드백만 그냥 가만히 서서 치면 샌드백은 나를 공격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샌드백 연습도 필요는 해요. 처음부터 어려운 것보다는
처음부터 우리가 야구를 하던 갑자기 빨리 날아오는 공을 치지 않잖아요. 일단 공을 맞추는 것부터 연습하는 것처럼 처음엔 샌드백으로 당연히 동작을 연습하되,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무조건 스파링을 해서 내 상태가 내가 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사람을 맞출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떻게 당하는지를 다시 알고 다시 또 샌드백 트레이닝이랑 섀도우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샌드백은 나를 공격 안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나의 단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파링을 꼭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스파링 꿀팁을 알려주기 전에 스파링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2가지만 설명할게요. 이거 하면 스파링 아무리 많이 해도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아요. 뭐 연습 때는 실력이 는 것 같지만 실전에서나 대회에서는 그 실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이건 실력 향상을 방해하는 최악의 행동이니까 이 2가지는 하지 마세요. 상대를 세게 때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 스파링의 목적은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막 세게 때려서 자꾸 KO 시키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연습하는 거를 실전에서 내가 이거 실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수련하는 거예요. 이기는 건 시합에서 이기고, 그리고 실천에서 이기고. 세게 때리면 뭐가 안 좋냐면, 당연히 연습인데 세게 맞으면 상대방은 진짜 실전처럼 나도 얘를 제압할 수는 없어요. 한쪽이 빠지게 되거나 그러면 내가 진짜 이게 내 실력인지 아닌지 실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게 때리다가 빗 맞으면 중심이 무너져요.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다음 동작으로 또 이어지기가 힘들고, 내가 세게 때린다는 거는 내 감정이 격해졌다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게 돼요. 우리 뇌는 엄청 단순해서 내가 화났다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나고, 내가 기분 좋다 생각하면 또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침착하다 하면 또 침착해질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처음엔 쉽게 안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죠.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엄청 화났다가 갑자기 선배나 상사한테 전화 와가지고, 당연히 전화 받았는데 윗사람한테 전화하는데 거기서 화를 계속 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전화를 끊고 났더니 갑자기 그 화가 좀 사그라들었던 그런 기억 같은 거 없으세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세게 한다는 거는 내 마음이 격해져서 나도 모르게 이성을 이겨요. 그런 이기려는 또 욕심이 생기면 그건 연습이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이 하면은 결국 그냥 힘싸움 주먹다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그런 난타전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를 한데, 처음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감정으로 스파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것도 이게 뭐냐면 또 상대한테 또 피해도 줘요. 자, 우리가 훈련 파트너가 없으면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스파링은 수련이니까 무턱대고 막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도 되게 그것도 미련한 거고, 또 세게 때렸다 자기가 코피냈다고 그걸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나 그것처럼 멍청한 애는 처음 봤어. 그러니까 절대 스파링에서 이긴 건 이긴 것도 아니고, 스파링에서 세게 때렸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눅 들었다 해서 그게 진짜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목에서 맞게끔 진짜 스파링을 실력을 향상시키는 제가 5단계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초보자는 스파링 시작할 때 갑자기 샌드백에서 치던 것처럼 막 콤비네이션이나 강약 조절하기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레벨을 올리듯이 순서대로 미션 수행하면 스파링 실력이 단계별로 늘어날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 경험도 있고, 제가 또 많이 이렇게 선수들한테 이렇게 지도를 하거나 노하우를 알려줄 때 많이 사용했던 거거든요. 특히 초보자분들이 이제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많이 적용했던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하나씩 맞춰보면서 스파링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공포를 극복하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파링 처음부터 때리려고, 아까도 세게 때리려고 하지 말라고 했듯이 김대환 해설위원님도 비슷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공격적인 것보단 방어적인 걸 먼저 배우라고. 저도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공격이 최선의 방어는 맞는데, 근데 일단은 내가 받는 거를 먼저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공격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 유도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받기를 못하는 자 잡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주는 걸 못하면은 내가 진짜 잡아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격투기 운동은 다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맞는 것부터 연습해야 되는데, 그 공포 극복하는 방법, 맞더라도 발을 멈추지 마세요. 발이나 몸을 멈추지 마세요. 당연히 눈을 뜨는 거는 제일 중요한데, 눈은 맞으면 어쩔 수 없이 감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눈 감는 건 괜찮은데, 눈을 감는 순간 내 몸도 같이, 이게 긴장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게 다 과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나는 눈만 딱 감은 건데 그 눈을 감으면서 모든 근육이 다 수축이 돼요. 막 이러면서, 눈 감는 게 안 보이죠? 눈 감았다고 치고 이러면서 몸이 수축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발도 안 움직이고 내 몸도 안 움직이게 돼요. 첫 번째 극복할 거는, 맞는 순간 눈을 감았으면 바로 뜨는 거를 연습하되, 내가 눈을 못 뜨더라도 일단 움직이는 걸 연습해야 돼요. 머리 더킹이 됐던 위빙이 됐던 아니면 내 스텝이 됐던, 자, 맞았을 때 무조건 스텝이 뒤로 아예 빠져서 서로 뒤로 빠져가지고 내가 제로로 만들던가, 아니면은
내가 옆으로 빠져서 그 다음 타격을 맞는 거를 내가 벗어난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맞았으면은 나도 같이 무조건 손을 뻗는 거예요. 내가 맞아서 눈을 감았더라도 반사적으로. 왜냐면 그러면 상대방도 공격이 들어온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뒤로 빠질 수가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공격을 멈출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자, 레벨 첫 번째 스파링 할 때는 무조건 맞아도 내가 움직인다. 눈도 빨리 뜨려고 노력하고 내 몸도 움직이려고 하고 아니면 내가 같이 공격을 하면서 대응을 한다. 자, 이러면서 맞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없으면 그 무슨 이게 공포가 극복이 되냐면 내가 한 대를 맞았어도 내가 움직이면 그 다음 공격이 없다라는 안정감이 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 대 맞고 연타로 땅땅 맞았을 때 그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를 맞더라도 무조건 움직이거나 그럼 상대방에서 멀어져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을 멈춰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반격을 해서 상대방이 공격을 멈추다거나. 첫 번째 기억해요. 절대 맞더라도 몸이 경직되지 말고 움직인다. 이제 두 번째 레벨 2. 두 번째는 이제는 거리 측정하는. 자, 거리 측정을 내가 이제 맞추는 연습을 할 건데 맞출 때 크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무조건 잽으로 맞추는 것만 연습을 해요. 잽으로도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얼굴에 닿나 안 닿나. 그러니까 화려한 콤비네이션보단 잽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거리에서 어느 스텝 밟았을 때 상대에게 닿는지 그렇게 거리감을 익히는 게 또 중요해요. 풀파워로 막 붕붕 휘두르지 말고 가볍게 잽으로만 상대방 얼굴을 내가 건들 수 있나 없나. 처음부터 세게 때릴 필요 없어요.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것부터 일단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게 닿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2를 내던 또 다시 1, 2를 치던 잽을 좀 더 세게 치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하시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내가 펀치의 강약을 조절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 잽을 맞출 줄 알면은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마음을 먹으면 연타를 칠 수도 있어요. 연타를 칠 또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처음 초보자분들이 연타를 치면 다 강 이렇게 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중심도 무너질 뿐더러 그리고 또 상대방이 나의 패턴을 읽기가 쉽고 거기다 또 나의 체력 소모가 커져요. 거기다 또 상대방한테 페인팅 같은 걸 주기가 힘들어요. 1, 2, 3, 4를 치면 1, 2를 약으로 치고 3를 강으로 칠 수도 있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해요. 아니면 1을 세게 치고 2를 약하게 칠 수도 있고 아니면 1 약하게 치고 2를 세게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주먹과 가짜 주먹을 섞으면서 연습하는 걸 해봐야 돼요. 내가 약하게 치는 거는 페인팅이고 내가 진짜 맞추려고 하는 거 강하게 치는 거를 맞추는 거를 또 연습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연타를 약하게 치면은 상대방은 어떤 주먹이 약한 거고 어떤 주먹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견제하면서 내가 위험할 때는 탈출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내가 주먹을 계속 강강 치면은 내 스텝이 빠르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하게 치면서 내가 스텝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상황을 탈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상대방의 다음 동작을 미리 읽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고수일수록 패턴이 자꾸 바뀌고 입문자일수록 패턴이 단조로워요. 내가 잽을 쳤는데 상대방이 자꾸 왼쪽으로 피한다. 그럼 바로 잽, 후구를 미리 예측하고 때릴 수가 있는. 이거는 이제 연타를 진짜 가기 위한 심화 과정인 거고 내가 자꾸 주먹만 들어가면 상대방에 빠진다는 거 있으면 그러면 1, 2를 가볍게 아까 우리 전 단계 연습한 것처럼 1, 2를 가볍게 치고 쫓아가면서 나는 1, 2는 이제는 나의 도움닫기 같은 도구인 거고 그 다음 거에 내가 파워를 싣는 거죠. 쫓아가면서 다시 세게 1, 2를 또 1, 2, 1, 2를 그렇게 1, 2 가볍게 1, 2를 또 세게 이런 식으로 상대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걸 알고 자꾸 얘는 내가 주먹만 치면 자꾸 뒤로 빠지는구나. 내가 1, 2를 치면 얘가 자꾸 막 고개를 숙인다. 만약 밑으로 피한다. 그러면 사람이 숙였다 해서 밑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2를 또 가볍게 치고 내가 다시 빠졌다가 이제 상대방이 올라올 때 또 엇박자로 그냥 2를 맞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미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이게 최고수로 가는 길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함정을 여기다 걸어놓고 얘가 여기에 갈 수밖에 없게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어려운 거긴 하고 이때는 뭐 각도도 생각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더 생각할 게 많은데 이때 나의 의도대로 상대방을 몰아가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훅을 치고 싶다. 맞힐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잽을 강력하게 딱 치면 상대방이 다음에 반사적으로 방어나 패링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어를 가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패링을 이렇게 막 주먹을 이렇게 치려고 할 때 그럼 이때는 내가 가짜 잽을 주고 바로 뭐 앞손으로 훅을 그럼 상대방의 손이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게 잽이 와서 이거 막으려고 했더니 이게 어느 정도 세게 왔을 때 딱 쳐줘야 상대방도 이걸 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근데 이게 가짜니까 이게 치려고 하는 순간 흘려지니까 자기도 제자리 다시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때 여기 빌 때 훅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동작을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방금만 얘기한 것처럼 가짜 잽을 주고 훅을 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 그냥 기다려. 그럼 그때 진짜 잽 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것까지도 또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이 전 단계죠. 다음 것까지도 같이 생각하고, 내가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안 움직이면 그냥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걸 하고, 움직였으면 또 내가 하려고 했던 2번 플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또 이해를 시키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렇게 다가갔어. 그럼 누가 여기 가만히 이렇게 있겠어요? 여자가 아닌 이상, 이성 관계가 아닌 이상, 당연히 한 명이 뭐 뒤로 빠지던가 뭐 옆으로 피하던가 하겠죠. 우리 길 가다가도 아무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서보세요. 근데 이제 복싱에서도 내가 다가가면, 내가 잽을 치면 상대방의 행동 패턴은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주먹을 치던, 내가 다가가던, 상대방도 뒤로 빠지던 뭐 옆으로 빠지던, 아니면 날 공격하던, 아니면 가만히 있던가,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다가갔을 때 얘가 할 수 있는 행동 패턴, 빠졌을 땐 내가 뭐 한다, 또 옆으로 갔을 땐 뭐 한다, 또 날 받아칠 땐 난 뭐 한다, 이게 머릿속에 공식화돼 있으면은 스파링을 할 때 좀 더 쉽게 풀 수 있고 실력이 점점 향상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약간 수학 공식처럼 이거를 계속 단계별로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만들어서 치는 거를 내가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이때 KO 시킨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KO는 제가 이제 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KO 시키려고 세게 때린다고 해서 KO 되는 거기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극강의 파워로 KO 되는 경우도 있죠. 그냥 KO가 당한다고 나는 표현하고 싶어요. 일단 KO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 KO라는 게 우리 이 뇌가 수액으로 덮여있는데, 이게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뭐 부딪히거나 이래서 전기 신호가 잠깐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위험을 느껴서 그냥 의식을 잠깐 없애뜨리는 거죠. 여기서 계속 있으면 이게 흔들리니까. 그래서 차단되는 건데, 근데 이 차단되는 게 내가 알고 있으면 당연히 뇌도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알고는 아무리 세게 맞아도 KO가 잘 안 되고, 당연히 급소나 관자놀이나 이런 턱 이런 데를 맞으면은 뇌에 충격이 직접적으로 많이 가니까 또 큰 파워로 맞으면 알고 맞아도 KO가 되죠. 근데 가장 KO가 쉽게 되는 거는 내가 안 보이는 곳, 모르는 곳에서 맞았을 때 KO가 돼요. 갑자기 선배나 선생님이 땀 때릴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배를 툭 살짝만 쳐도 뭐 호흡이 콕 막히거나, 아니면 갑자기 뺨 때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인트 가면은 그 조인트가 더 아프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제 대응을 못하고 있으면 KO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맞거나 내가 모르고 맞으면은, 그러니까 어디 맞았는지 모르면은, 아까도 만든다라는 게 뭐냐면 상대의 온신경을 뭐 배에다 집중시켰어. 근데 갑자기 턱으로 날라와. 걔는 시합에서는 모든 집중이 다 한 곳으로 100%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다른 곳을 맞으면은 그게 맞은지도 모르고 KO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계단 내려가다가 계단 끝난 줄 알았는데 계단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갑자기 넘어지기도 하고, 거꾸로는 계단이 더 있는 줄 알았는데 계단이 없어. 그때도 뭔가 발을 헛디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뇌가 그만큼 되게 복잡하면서도 단순해요. 앞에 뭐가 없는 줄 알고 그냥 걸어가는데 뭐 살짝 뭐 가벼운 것만 걸려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KO도 그렇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무리로, 스파링은 우리가 운동을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또 아프지만 가장 또 정직한 트레이닝이에요. 자,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루틴을 통해서 공포를 이겨내고 더 강해질 수 있는 실력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더 가치 있고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